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긴급통합정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년간 지속되어온 이스라엘 정치 혼란 정국이 잠정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정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간츠 당대표가 이를 이어받아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는 만약 감염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전면적인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도 유대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돕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3월에만 900여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긴급통합정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년간 지속되어온 이스라엘 정치 혼란 정국이 잠정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정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하고 간츠 당대표가 이를 이어받아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월 26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긴급통합정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작년 4월을 시작으로 발생한 혼란 정국이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통합정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18개월 총리직을 수행할 동안 간츠 청백당 대표는 외무장관으로 직을 수행하다가 2021년 9월부터 총리직을 이어받는 순환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백당의 2인자인 야이르 라피드는 간츠가 표를 훔쳤다며 청백당 내 예시 아티드당 의원들과 함께 해당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오후 예시 아티드당과 청백당의 3인자 모셰 야알론의 텔렘당은 청백당에서 간츠의 이스라엘 회복당의 분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피드 예시 아티드당 대표는 청백당의 파트너 네타냐후가 권력을 잡는 것을 보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네 번째 선거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현지 언론들에 밝혔습니다. 그간 청백당은 네타냐후 총리의 각종 비리 혐의로 인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 12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종교우파 연합과 간츠의 이스라엘 회복당 연합은 크네셋 의석 약 7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당이 합류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해당 조건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베이테누당과 나머지 좌파 정당, 아랍계 정당이 야당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날 오후 간츠 청백당 대표는 율리 에델스테인 크네셋 의장이 사임한 후 연립정부 구성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크네셋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간츠 당대표는 의장직을 연정이 구성되는 기간 동안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긴급통합정부 내에서 협상 조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마르 잔드버그 메르츠당 의원은 의회 연단에서 간츠 의장에게 당신을 지지한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비난했습니다. 또 그녀는 간츠 의장에게 울부짖으면서 당신은 결국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밑에 깔린 러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간츠 크네셋 의장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몫이라며 파트너 중 일부는 타협보다 새로운 선거를 원했지만 나는 비상사태 속의 선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은 청백당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정당 유지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화요일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간츠 당대표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구하기 위해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며 정부 구성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면서 실제적인 연정 구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는 만약 감염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전면적인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월 29일 네타냐후 총리가 주말 동안 집 밖에 나오는 시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동 제한을 대폭 강화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29일부터 이동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말 동안 감염 추세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이스라엘 내 전면적인 폐쇄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장관들과 부처장, 노동력 추가 감축 계획을 수립 중인 재정부와 회담을 진행한 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사람들이 붐비는 슈퍼마켓과 약국 이용에 대한 보건부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하루 진단 횟수가 한 달 이내에 하루 3만 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28일 하루 동안 약 6천여 건의 검사가 실시됐고 이에 대해 베네트 국방장관은 굉장한 뉴스라며 주중으로 만여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에게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28일 기준 주말 동안 926명이 증가해 총 3,6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54명이 심각한 상태이고 43명이 삽관 상태이며 총 89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지역은 정통 유대인이 모여 사는 하레디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텔아비브는 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4명, 하이파는 1.5명인 반면 기럇 여아림은 53명, 크파르 하바드는 38명, 브네이 브락은 12명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 주요 병원의 한 의사는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브네이 브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탈리아와 같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의사는 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보건부는 집집마다 방문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הערב אני מדבר איתכם ממעון ראש הממשלה בירושלים. למרות שהבדיקות הרפואיות בענייני עדיין לא הסתיימו, החלטתי להיכנס לבידוד מרצון כדי לתת דוגמה אישית.
הצלם נמצא במרחק של 6 מטר, ואת האיפור והשיער עשיתי בעצמי, ולכן זה נראה ככה. אני ממשיך לעבוד מהבית. בהנחיות לציבור שאנחנו נותנים הערב, אנחנו מצמצמים עוד יותר את ההתקהלויות הציבוריות. לא תהיה התקהלות של יותר מ2 אנשים שאינם מאותה משפחה גרעינית. לאחר שאסרנו תפילות בבתי הכנסת, כעת נאסרות גם תפילות במרחב הפתוח. מעכשיו, התפילות מותרות רק ביחידות. חופה וקידושים יערכו בחוג מצומצם ביותר של המשפחה הגרעינית, בלי אורחים, בלי מוזמנים. 네, 지난 2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슬라믹 지하드와 이스라엘군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지만 또다시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월 27일 저녁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 30분경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로켓포 한 발이 날아와 항공기와 탱크를 동원해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지역과 지하 기반 시설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 해안 지역에서 발사체 한 발이 발사돼 이스라엘 남부 지역 개활지에 떨어졌고 스데롯, 니빔, 오르 하네르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측의 이번 군사 도발은 지난 2월 이슬라믹 지하드가 1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가자지구 테러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 국경 지역을 따라 폭발물을 설치하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망한 것으로 충돌이 시작됐고 이스라엘군이 사망한 대원의 시신을 불도저로 밀면서 격화됐습니다. 또 이후에는 양측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군사 충돌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가자지구 보건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정부활동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가자지구에 지원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소독제, 보호장비 등의 의료용품 수백 개를 가자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가자지구로 돌아온 1,200여 명이 남부지역 학교, 호텔, 의료시설 등 격리시설 20곳에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도 유대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돕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3월에만 900여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월 26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3월 초부터 이스라엘인 900여 명이 본국으로 귀환을 뜻하는 알리아를 했으며 이 수치는 6월절 전까지 1000여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민을 주관하고 있는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미국, 인도 등 전 세계로부터 돌아왔다고 현지 언론들에 밝혔습니다. 또 주이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통합부서와 보건부의 협력으로 인해 안전한 절차로 알리아가 실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주민들은 고국으로 출발하기 전 도착한 순간 지정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될 것에 대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알리아는 조직적 이민자 집단이 단체 알리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과 가족 단위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민자 72명이 이스라엘 땅을 밟았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 호텔 몇 곳에 나뉘어 격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에 도착한 에티오피아 팔라시 무라 지역 유대인 398명은 지난 2월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으로 이번에 입국하게 됐고 국제기독교 예루살렘 대사관과 북미 유대인 연방 등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62명은 지난주 미국에서 돌아왔고 일부는 앵글로계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 이스라엘 중부 라한안나에 도착해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